원자력 기사 기출풀이 2021년 1회 원자로 안전과 운전 1번에서 10번입니다. 풀이 영상의 지속적인 업로드를 위해서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문제풀이가 잘못된 경우 고정 댓글로 안내하겠습니다. 댓글을 통해 추가적인 문제풀이 해설은 하지 않습니다. 대신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댓글을 통해 의견을 나누는 것을 추천합니다. 고정 댓글에 기출문제 파일 다운로드 링크 있으니까 프린트해서 보세요. 1번 각 경소료형 원자력 발전소에서 제어봉을 삽입하거나 인출할 때 제어봉군 간에 중첩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이 제어봉을 삽입한 개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은 제어봉 이탈 사고 시 삽입이 되는 정반응도를 제한하기 위해서죠. 따라서 보기 4에서 제어봉 이탈 사고 시 두 반응도 삽입 제한, 이거 틀렸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2번 원자력 발전소의 반응도 제어 계통에 관한 기술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서로 다른 설계 원리를 가진 두 개의 독립적인 반응도 제어 계통이 제공되어야 하고 그 중에 하나는 제어봉을 사용해야 한다. 여기 제가 캡처해놨죠. 원활 규칙 17호 원자로 시설 등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 여기에 이러한 문구가 나와 있습니다. 즉 제어봉을 사용해야지만 되기 때문에 제어봉이 작동하지 않아도 제어가 가능하다는 보기사 보면은 제어봉에 의한 제어 계통은 운전 중에 어떠한 하나의 제어봉이 고착된 경우에도 반응도를 제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옳지 않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3번 원자력 발전소에서 원자로 보호 계통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아래 설명에 해당하는 설계 기준으로 맞는 것은 보기 1의 다중성은 같은 거 2개죠? 그 다음에 다양성은 다른 거 2개고 보기 2의 독립성은 2개가 서로 영향을 안 받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동시성은 논리 회로가 들어가면은 동시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답을 보면은 한 측정기의 오작동으로 인한 불필요한 정지를 배제하고 또 언제 보호계통을 작동해야 할지를 판단하는 어떤 기준의 설정이 필요하다. 나는 논리 회로에 의해 이루어진다. 논리 회로 나와 있네요. 따라서 답은 4번 동시성 되겠습니다. 4번 각 경소료형 원자로의 축 방향 중성자속 분포에 영향을 주는 주요 인자가 아닌 것은 중소는 냉각제에 균일하게 분포가 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축 방향으로만 따로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거 되게 많이 나옵니다. 참고로 동물질은 수용성 동물질, 이건 화학적 동물질 붕산이죠. 그리고 가연성 동물질, 이거는 동물질 봉입니다. 마지막으로 생성되는 생성 동물질, 제논하고 사마리움, 이렇게 동물질을 구분해서 외워두면 좋습니다. 답은 3번 원자로 냉각제 내 붕소농도 되겠습니다. 5번 원자로 냉각제 계통의 과냉각 여유도, 서브쿨링 마진을 감시하는 데 사용되는 변수가 아닌 것은 냉각제는 가압을 통해서 최대 온도를 높게 함으로써 노심에서 발생한 고온의 열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즉 냉각제는 가압을 통해서 과냉각 상태에서 운전이 가능하고요. 또 냉각제가 이러한 과냉각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여유도가 바로 과냉각 여유도 되겠습니다. 보기 1에 원자로 노외 핵 계측, 출력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외 계측 장비는 원자로에서 누설되는 축 방향 중성자 속을 감시해서 원자로 출력 측정하는 목적으로 과냉각 여유도와는 무관하잖아요. 따라서 1번, 답은 1번 되겠습니다. 6번 원자력 발전소 기동 시 전 출력 도달 후 약 40에서 50시간 동안 노심의 반응도가 급격히 감소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이거 아주 쉬운 문제죠? 제논 135는 핵 분열 시 생성되는 아이오다인 135의 방사 붕괴로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운전 초기에는 중성자 포획을 통해서 반응도를 급격히 감소시키는 생성 동물질에 해당이 되죠. 이후 5반감기인 50시간이 되면은 제논 평형에 도달하게 됩니다. 따라서 40에서 50시간 동안 노심의 반응도 급격히 감소시키는 것은 보기 3, 제논의 증가,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참고로 반응도에 영향을 주는 인자를 살펴보면은 단기 반응도, 중기 반응도, 장기 반응도 이렇게 3개 구분해서 외워둬야 되는데요. 단기 반응도는 수초에서 수분 영향을 주고 냉각제 압력, 해결료 온도, 냉각제 온도입니다. 이때 냉각제 압력이 가장 단기가 되겠습니다. 중기 반응도는 수시간에서 수일에 걸쳐서 영향을 주는데요.
제논하고 사마리움 농도가 해당이 되는데 제논이 수시간, 사마리움은 수일 되겠습니다. 장기 반응도는 전 수명 기간에 걸쳐서 영향을 주는데요. 연료 연소, 플루토늄 축적, 가연성 동물질 연소, 핵분열 생성 동물질 축적 등이 있습니다. 7번 원자력 발전소의 심층 방어에서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심층 방어는 원자력 시설의 설계와 운전에 있어서 방사선이나 위험 물질을 누출하는 사고를 예방하고 완화하는 접근법입니다. 심층 방어에는 물리적 다중 반격하고 다단계 방어로 이해가 되는데, 물리적 다중 반격은 제1에서 5 방어벽이 있고 순서대로 하면은 연료 펠렛, 연료 피복관, 원자로 용기, 원자로 경락 건물 내벽, 원자로 경락 건물 외벽 순이 되겠습니다. 다단계 방어는 1에서 5단계가 있는데 정상 상태 유지, 비정상 상태의 제어, 사고 예방, 사고 완화, 소외, 비상 대응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1단계 정상 상태 유지의 핵심 수단으로 보수적인 설계, 고품질의 건설, 운전 보수, 공학적 관행, 안전 문화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다 외워야 될지는 살짝 의문이긴 합니다. 아무튼 심층 방어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전제수단, 결정론적 안정성 평가 이거 나오지 않았죠? 따라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네요. 8번 가 경소령 원전에서 출력 운전 중 원자로가 긴급 정지되었다. 다음 중 원자로 전지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은? 원자로 긴급 정지 시에는 1차 측 열 제거를 위해서 2차 측 터빈 쪽은 계속 운전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보기 3, 터빈 정지 밸브의 닫힘 확인. 이거 닫힘 확인되면 안 되죠. 따라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9번 어떤 원자로 노심에서 핵비등 이탈률이 1.4에서 1.6으로 증가했네요. 증가할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말 자주 나오는 핵비등 이탈 관련 문제입니다.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되겠고요. 순서가 핵비등 이탈 시작, 물이 끓기 시작, 증기가 피복제 덮기 시작, 열 전달률을 감소하면 막비등까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핵비등 이탈률은 1.3보다 커야 됩니다. 즉 핵비등 이탈률이 증가를 할수록 핵비등 이탈이 방지가 되고 막비등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증가를 했죠. 보기 4, 막비등이 발생한다. 이거 아니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10번 발전소 최대 가상 사고 시 원자로를 보호하고 방사능으로부터 종사자와 공중 보호를 위한 공학적 안전 설비의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 2를 보시면 사고 시 에너지 방출 최대화로 사고를 완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고 시에는 핵분열로 인한 에너지 방출을 억제해야겠죠? 당연히 답은 1번 되겠습니다. 1번이 틀렸습니다. 참고로 공학적 안전 설비에는 비상노심 냉각 개통, 잔열 제거 개통, 경남 용기 개통, 보조부스 개통, 주제어실 거주성 개통이 있습니다. 요거 개통명, 요거는 필수 암기사항 되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